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도시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미디어를 통해 각자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촘촘히 연결되어 각자의 행위가 서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디지털 도시는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자 삶이 되었습니다. 여기 디지털 도시에서 우리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을까요? 또 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환영받고 있을까요? 최근 디지털 도시에서는 인종, 국적, 종교, 성별, 성적 지향 등에 의해 사회에서 권력을 갖지 못한 소수자 집단이나 개인을 향해 차별, 혐오, 선동 등의 적대적 내용을 표현한 말과 글 등을 뜻하는 혐오 표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혐오 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성적 지향 같은 차별금지 사유를 이유로 해서요. 편견이 담긴 그런 말들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효과를 가진 그런 표현을 일컫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혐오 표현의 해악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부분은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다거나 또 정신적인 고통을 겪다 보면은 또 사회생활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회 참여권이 박탈된다는, 또 사회 전체로 본다면은 일종의 이게 사회의 안전 또는 평화, 공존의 조건을 깨는 행위라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도 혐오 표현이 갖는 해악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실시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간 혐오 표현을 접한 사람은 10명 중 6명 정도였습니다. 혐오 표현의 표적 집단, 즉 대상은 성인의 경우 특정 지역 출신, 여성,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많이 접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82.9%가 SNS, 커뮤니티, 유튜브, 게임 등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접했다고 답했습니다. 혐오 표현은 디지털 도시에서 타인 혹은 타 집단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전달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표현부터 의식적으로 타인을 배제하는 표현들까지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은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수도 없이 접하게 됩니다.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터놓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누구나 이건 문제다, 저는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인터넷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렇게 자극적인 이야기들, 충분한 성찰이 거치지 않은 이야기들이 쉽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 자, 미래의 도시 공동체를 이끌어갈 대학생의 경우는 어떨까요?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혐오 표현은 어떻게, 얼마나 나타나고 있을까요?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 앱 에브리타임, 대나무숲 등에서도 혐오 표현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기분이 나쁜 말일 뿐만 아니라 집단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차별과 배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미디어 공간의 어떤 특성이 혐오 표현을 더욱 심각하게 확산시키고 있을까요? 먼저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인간 생활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미시적인 신체와 감각의 현실성을 부재하게 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떨어뜨리게 되죠. 특히 가해자는 익명에 감춰져 있지만 피해자는 신상이 공개되어 공격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성과 확산 가능성이라는 소셜미디어의 특징은 익명성과 맞물려 더욱더 혐오 표현에 의한 피해를 증폭시킵니다. 특히 대학 내 커뮤니티이기에 교내 행사나 강연에서 해당 인물에 대한 혐오 표현을 실시간으로 행하거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실시간으로 현실의 존재를 대상으로 한 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폭력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게다가 네트워크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도시 공간에서 개인의 신상이 순식간에 다른 플랫폼들로 확산될 수도 있죠.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유사한 정보에만 노출되는 에코체인버 효과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작은 방에 갇혀서 비슷한 목소리만 울려 퍼지는 현상을 에코체인버 효과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기도 하지만 자기 집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타인에 대한 폭력에도 무감각해지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다수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면서 소수자들은 점점 침묵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고에 기반한 플랫폼들의 운영 방식과도 관련됩니다. 신고 누적 건수가 많으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플랫폼들의 운영 정책은 게시물 내용과 관계없이 신고 건수에 의한 제재라는 점에서 다수 집단에 의해 소수자의 메시지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권 중에 하나가 사회생활에 참여할 권리거든요. 또 각종 커뮤니티나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어떤 풍요로운 삶을 구성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특정한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참여를 배제한다면 그 당사자는 뭐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일부가 된 디지털 도시에서 디지털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존중하며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디지털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디지털 시민성 함양이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기술의 활용 능력을 넘어 디지털 공간을 하나의 도시 공동체로 인식하고 공감과 존중의 윤리의식을 키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유럽의회에서 디지털 시민성은 가치, 태도, 기술, 지식, 이해 등 5가지로 구분되는데 특히 가치의 문제는 인권, 문화적 다양성, 민주주의, 정의, 공정, 평등, 법치 등을 소중하게 여기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공간이 일상의 소통 공간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좋은 공동체를 함께 만들기 위한 역량을 키우고 디지털 공간에서도 공동체로서의 의식을 갖고 상호 존중과 배려, 이해 등의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별과 혐오와 관련해서 대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인종차별 문제에 충분히 눈뜨지 못했을 때 미국의 대학이 이 문제를 먼저 치고 나갔고, 한국에서도 성차별 문제가 제일 먼저 제기됐던 곳은 또 대학이라는 공간이었고요. 일단 아주 일반론적으로 보면은 대학 전체에서 차별은 용인하지 않는다, 또 혐오 표현은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영역이건 간에 차별과 혐오가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전해야 되고 기준과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혐오 표현은 누군가를 공동체에서 배제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혐오 표현이 나를 겨냥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공동체로서의 공존과 연대의 긍정적 가치를 함양할 수 있어야 하죠. 책임감 있는 기술의 이용, 기술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그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인식, 타인의 인격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셜미디어 이용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도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미디어를 제대로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